글쎄요. 이것도 유행 탑니까? 뭐 최순실이 옥중에서 뭐 쓰고 그런다더니 이젠 다 옥중에서 뭘 쓰게 되나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너무나 황당한데요. 최근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네. 옥중에서 비망록을 작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교도소에서 작성한 비망록인데요. 페이지는 무려 53페이지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단순하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러한 것들을 반성하는 그런 후회를 담은 비망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굉장히 조금 주요한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네.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과 관련되어서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이 도구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범행 수법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시신을 이 훼손한 도구 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지가 않았는데 이 도구를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그림까지 자세히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최근에 그 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을 촉발시킨 이춘재가 8차 사건 당시를 그림 그려가면서 상세히 묘사하는 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김은배 팀장님 그러면 이 장대호가 적었다는 53페이지 분량의 일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나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은 네. 본인 장대호가 본인이 모텔이라든지 호텔 아니면 나이트클럽 등에 한 16년 동안 종사를 했다. 아하. 서비스업 종사자다. 네. 이게 본인이 소개를 장하게 또 했어요. 자신의 과거까지 적어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망하신 분이 처음 만난 날부터 해가지고 그 범행했던 일지를 쭉 적은 거예요. 이거 범행 자백한 거랑 똑같은 건데. 아하. 특이한 성이 그러네요. 네. 더군다나 피해자의 얼굴을 네. 뭐 화가도 아니지만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면서 설명을 했고 네. 화가 나서 범행, 나한테 반말했기 때문에 그리 범행했다. 네. 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6페이지 반에 걸쳐서는 아주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걸로 하하.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찰에서 볼 때는 그 범행 일지가 본인의 자백인 거죠. 그렇게 된 그런 셈이 수사 됐네요. 입장에는 오히려 좋은 오히려 수사에는 도움이 되는 도움을 준 거예요. 앞으로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네. 중요한 증거될 만하다. 재판 과정에서 참작이 충분히 그러겠네요. 되죠. 네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장대호는요.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한 말씀 하실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송합니다.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 뻔뻔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린 저희가 참 송구합니다. 시청자분께. 그런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그 장대호가 적었다는 그 일지에 거기서도 피해자분에 대한 어떤 비하를 이어갔다면서요. 네, 사실은 좀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비망록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중국 동포 출신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서 돈을 버는 주제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정말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가 자기 나라, 지 나라예요? 야, 이거 자기 나라입니까? 장대호 나라입니까, 얘가? 네, 법정에서 사실은 유족에게 울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파내 비망록에도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다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를 비하하고 유족에게 웃었다라는 이것을 내가 유족에게 웃어줬다라는 이런 표현을 비망록에 적으면서 마치 이것을 자기 행동을 자랑이냐 하듯이 비망록에 적었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아주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던 장대호가요. 근데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김기영 아나운서? 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는 장대호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본인이 그 신문 기사까지 오려서 붙였다고 해요. 어허. 그 종이 안에. 네. 그러면서 이 고유정이랑 한 방에 가두라라는 고유정이 여기서 댓글에 등장해요, 또? 예, 그러니까 아하, 장대호가 이제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댓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고유정이랑 한 방에 가두라라는 네. 댓글에는 나는 고유정이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싶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은 뭔가 정의감에 불타서 정의감.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그러니까 대박 나는 사건이네요, 진짜. 일반 살인범이랑 다르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장대호가 유독 인터넷의 댓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대호는 자신의 범행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저는 장대호가 여기에서 이제 현대 수사 기법에 의해서 확실히 잡히고 거기에서 유죄를 갖다 확정받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어허. 그래서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장대호는 시대의 연쇄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연쇄살인범들이 보통 완성이 되는 게 3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 전에 수도 없는 어떤 작은 범죄와 범죄에 대한 계획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합친 다음에 30대 중반에 완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현재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체가 된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는. 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갖다 본인은 이어가고 그 환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네. 인터넷 댓글이나 조롱은 자신의 환상을 깨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더군다나 고유정과의 어떤 비교에 있어서 예민한 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올해 가장 본인의 입장에서 유명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야 되는 살인마는 자기인데 고유정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게 굉장히 싫은 거죠. 오싹합니다, 진짜. 그런 다음에 자신의 범죄는 순수한 범죄인 거예요. 증오에 의한. 고유정의 범죄는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신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네. 모든 거를 갖다 다 감당하고 있는데 조유정은 어쨌든 유죄를 받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는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고유정과 자신을 갖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의 범죄의 순수성, 자신의 어떤 소위 범죄의 위대함이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더욱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네. 이 53페이지 분량의 일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경찰에 대한 조롱도 있다면서요, 지금. 53페이지 중에 9페이지를 경찰에 대한 불만과 조롱을 했는데 참 이거는 경찰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네. 너희 경찰들이 왜 내 진술만 위해서 의존해가지고 네. 그 피해자가 갖고 있던 중국 돈하고 MP3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못 찾았느냐? 압수수색도 안 하고 니네 뭐 했냐? 그러니까 이 장대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범죄를 게임하듯이 그리고 자기가 화면에 나오는 걸 마치 뭐 탤런트라든지 네. 어떤 주인공처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경찰 수사를 본인이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수사를 잘못했다고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네. 간에 이런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장대호가 그런 짓을 해주기 때문에 네. 경찰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3페이지 분량의 일지에는요, 별의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요, 김기혁 아나운서, 범행 도구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 훼손 도구가 이 범행 일지에 적혀 있었는데요. 세상에, 네.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장대호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네. 지하로 내려가 계단 왼편 창고 문을 열면 창고 안 좌측 방 잡동사니가 많고 가구들 있는 곳. 정말 상세하죠. 아, 이제 손바닥 보듯이 다 이제 상세하게 썼네요, 네. 맞습니다. 그곳 가구 뒤편 어딘가에 무슨 가방에 넣어져 있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가방의 모양과 함께 이 그 모텔 지하 내려가는 그 지도까지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도를 보니까 뭔가 이춘재가 약간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상세하게 그려가면서 아까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너희가 수사 당시에는 발견 못하지 않았냐? 내가 알려줄게. 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실제로 그 장소에 가 보니까 네. 시신 훼손 도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장대호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마다 시청자분들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실 텐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유족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도 좋다고 지금 열심히 살아남았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너무 억울해 어떻게 사람 두번 세 번씩 죽여도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나와
저 심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히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서 그 일지에는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를 숨긴 장소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왜 범행 도구를 숨겼느냐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목이 말라서 찬물을 먹고 싶었는데 참 화딱지가 납니다. 들어보세요. 차가운 물을 먹고 싶었는데 경찰이 미지근한 물을 줘서 기분이 나빠서 안 털어놨대요. 참 정말 정말 진짜 알고 싶은 욕을 알고 있는 욕을 다 해주고 싶어요 진짜. 우선 장대우는 이제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족들을 향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찬물을 원했는데 미지근한 물을 줘서 기분 나빠서 범행 도구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범행 도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꽁꽁 숨겨놓긴 숨겨놨습니다. 네. 저도 소개해드렸지만 지하로 내려가서 계단 옆에 창고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또 왼쪽 방 중에서도 또 가구들이 모여있는 거 그 뒤쪽 하면서 정말 깊이 숨겨놓기도 했고요. 네. 또 이 장대우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 도구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사체 훼손을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둘러댔다라는 것도 이제 범행일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찾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장소, 이 범행 도구가 있던 그 모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모텔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게 우리가 압수수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들어간다 물건이 많네. 그때 이미 그걸 보고 이거 수색이 힘들겠다.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혹시 압수수색은 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은 들고요. 그 한계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안에 그 범행 도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이상은 그렇죠. 진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차제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이 이제 전개가 되면 뉴스파이트가 추적해 볼 텐데요. 그와는 별도로 지금 임방글 변호사 말씀처럼 경찰의 수사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차제에 꼼꼼히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